오늘은 최근 테슬라를 둘러싼 여러 뉴스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이것들이 왜 테슬라의 장기적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단순히 뉴스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사건들이 어떻게 연결되면서 테슬라의 구조적 우위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경쟁사들은 왜 무너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이슈인 일론 머스크 CEO 보상 패키지 소송 결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하급 법원이 내렸던 보상 취소 결정을 뒤집고 머스크의 보상안이 최종적으로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소송은 2018년 당시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대규모 스톡옵션 보상안을 두고 일부 주주가 머스크가 이사회를 압박해 과도한 보상을 챙겼자며 제기했던 건데요. 1심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보상안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었지만 이번에 대법원이 이를 만장일치로 뒤집으며 테슬라 측의 손을 완벽하게 들어준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머스크가 돈을 받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닌데요. 이 보상안은 테슬라의 시가총액을 6,500억 달러까지 성장시키는 등 당시로서는 불가능해 보였던 12단계의 목표를 달성해야만 받을 수 있는 조건부 옵션이었거든요. 머스크는 지난 6년 동안 이 말도 안 되는 목표들을 실제로 하나하나 달성해내며 테슬라를 지금의 위치로 끌어올렸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미 요리된 계란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다는 표현을 쓰며 머스크가 이미 성과를 달성하고 회사를 성장시킨 상황에서 사후적으로 보상을 취소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명확하게 지적했습니다. 왜 이게 지금 테슬라에 중요하냐면 이번 승소로 인해 일론 머스크는 약 560억 달러 규모의 스톡 옵션을 지킬 수 있게 됐고,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이득을 넘어서 테슬라에 대한 그의 지배력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새로운 2025년의 보상안까지 더해진다면 머스크의 테슬라 지분율은 약 28.8%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왜냐하면 경영권이 안정되면 장기 비전을 흔들림 없이 실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애플의 스티브 잡스나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같은 이런 천재적인 경영자들이 장기적인 비전을 밀어붙일 수 있었던 건 강력한 경영권이 있었기 때문이죠. 분기마다 실적이 쫓기는 게 아니라 5년 후나 10년 후를 내다보고 과감한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건 테슬라도 마찬가지인데, 머스크가 옵티머스 로봇과 로보택시 그리고 AI 칩 같은 미래 사업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는 게 단기 실적에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경영권이 안정되면 이런 장기 투자를 외부 간섭 없이 밀어붙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우려도 사라지게 되죠. 머스크가 보상 패키지를 잃고 테슬라를 떠나는 것 같은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완전히 제거되는 겁니다. 이건 주가 안정성을 높이고 장기 투자자들에게 확신을 주는 엄청난 호재가 되는 거죠. 이제 시선을 돌려서 경쟁사 상황을 분석해보려는데, 폭스바겐의 야심작이었던 전기 벤이 북미 시장에서 사실상 실패했다는 소식입니다. 폭스바겐은 2026년형 ID 버즈를 미국과 캐나다에서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회사 측은 일시적인 중단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현지 딜러들은 이미 단종 통보를 받았고 재고가 마지막 물량이라는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960년대의 향수를 자극하는 디자인으로 초반에는 관심을 끌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시장의 반응은 싸늘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버즈가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가격 대비 부족한 성능 때문이었습니다. 시작 가격이 6만 달러, 우리 돈은 약 9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주행거리는 376km 수준에 그쳤죠. 테슬라의 모델 Y나 다른 전기차들과 비교했을 때 가성비 면에서 도저히 경쟁이 되지 않았던 거죠.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폭스바겐은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 중 하나인데 막대한 자본력과 기술력, 그리고 100년이 넘는 제조 노하우를 가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회사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만들고 야심차게 미국 시장에 진출했는데도 실패했다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건 전기차 시장이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는 겁니다. 배터리 기술부터 전력 관리, 소프트웨어 통합과 원가 절감, 이 모든 걸 동시에 해결해야 되는데 전통 자동차 회사들은 이걸 못하고 있어요.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포드도 전기차 사업부가 적자를 내고 있고 제너럴 모터스도 전기차 전환에 고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저렴한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고가 라인업조차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는 거죠. 반면 테슬라의 모델 Y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가 됐고 생산 원가는 계속 낮아지고 있으며 마진율은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쟁사들이 하나둘씩 무너지면서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거죠. 이건 단순히 판매량이 늘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경쟁이 줄어들면 가격 결정력이 강해지기도 하죠. 테슬라가 굳이 무리하게 가격을 낮추지 않아도 시장을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는 곧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고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리고 테슬라가 공식 홈페이지의 안전 페이지를 대대적으로 개폐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이건 단순한 홍보 활동이 아니라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안전에 대한 철학을 강조한 겁니다. 전 세계 860만 대의 테슬라 차량에서 수집되는 실제 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고를 미리 예측하고 회피하는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단순히 튼튼한 차체를 만드는 걸 넘어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통합된 시스템이 주변의 보행자나 자전거 그리고 야생동물까지 보호하는 능력을 갖췄다는 점을 부각한 겁니다. 강조하는 안전기술이 뛰어나다면 실제로 사고율이 낮아지겠죠.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 데이터를 보면 테슬라의 사고율은 오토파일럿 사용 시 일반 차량보다 훨씬 낮게 측정됩니다. 그리고 사고율이 낮아지게 된다면 보험료가 내려가는데요. 실제 일부 보험사들은 테슬라 차량에 대해 할인을 제공하기 시작했기도 합니다. 보험료가 낮아지면 유지 비용이 줄어들고 이는 소비자 입장에서 테슬라를 선택할 강력한 이유가 되는 거죠. 거기다 이런 안정성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도 하는데요. 볼보가 안정성으로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했듯이 테슬라도 가장 안전한 차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 가격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고 이는 곧 마진율 개선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또한 테슬라의 안전 기능은 충돌 전후 중 후까지 전 과정을 빈틈없이 관리하는데요. 주행 중에는 사각지대 감지와 자동 긴급 제동 자체가 사고를 막아주고 피할 수 없는 충돌이 발생했을 때는 차체 구조와 에어백이 탑승자를 보호하며 사고 후에는 자동으로 비상등을 켜고 문을 잠금 해제하며 긴급 구조 서비스에 연락하는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어요. 이러한 안전 데이터는 다시 테슬라 서버로 전송되어 기능을 개선하는 데 쓰이고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모든 차량이 더 안전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네트워크 효과는 경쟁사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강력한 경쟁력이 되죠. 그리고 테슬라의 형제 기업인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보여주는 범용성도 테슬라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최근 스타링크는 바하마의 학교들에 고속 인터넷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에어프랑스는 보유 항공기의 30%에 스타링크를 설치하며 2026년 말까지 전체 항공기에 무료 초고속 와이파이를 제공하겠다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를 체험해본 기자들은 비행 중에도 끊김없이 스트림과 화상통화가 가능하고 심지어 클라우드 게임까지 즐길 수 있었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기도 하죠. 이 이야기가 테슬라를 얘기하다가 뜬금없이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타링크는 스페이스 X 사업인데 테슬라랑 무슨 상관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일론 머스크 생태계의 핵심이죠. 스페이스 X를 통한 기술 시너지를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 스타링크의 위성 통신 기술은 테슬라 차량에도 적용할 수 있고 오지에서도 재난 상황에서도 실시간 통신이 끊기지 않는 게 가능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FSD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실시간 데이터 전송이 필수인데 스타링크의 위성으로 안정적인 통신을 제공함으로써 FSD의 활용 범위가 폭발적으로 넓어지기도 하죠. 이는 FSD를 활용한 테슬라의 앞으로의 사업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기술력의 진보를 기반으로 앞으로의 가능성을 본 트로이스트 증권의 윌리엄 스타인 연구원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평소 테슬라에 대해 중립적이거나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분석가인데 그런 그가 목표가를 올렸다는 건 테슬라의 AI 기술과 서비스, 특히 로보택시의 출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새로운 도시에서 로보택시 서비스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테슬라의 가치 대부분이 AI에서 나올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 거죠. 이런 애널리스트의 목표가 상향은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이들의 리포트를 보고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 결정을 내리기도 하는 만큼 투자 시장에서는 이런 전망이 영향이 크죠. 특히 보수적이었던 애널리스트가 입장을 바꾸는 건 더 큰 의미가 있는데요. 이 사람도 이제 인정하느라는 식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면서 관망하던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매수에 나설 수 있는 신호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목표가가 올라가면 기관들의 포트폴리오 비중도 조정됩니다. 많은 기관들이 목표가 대비 현재가의 괴리를 보고 투자 비중을 결정하는데 목표가가 올라가면 아직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비중을 늘릴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는 거죠. 결국 오늘 살펴본 뉴스들을 정리해보면 테슬라는 법적 리스크라는 무거운 족쇄를 풀어내고 경영권을 안정화하며 다시 달릴 준비를 마쳤다는 겁니다. 같은 시점에 경쟁사들도 도태되기 시작하면서 시장 점유율도 다시 안정화를 되찾고 있고 테슬라의 기술력 진보와 일론 머스크가 가진 다른 기업들과의 시너지로 완성체에 가까워지고 있죠.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독점 구조는 테슬라의 가격 결정력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되며 보다 더 높은 수익성을 만들 무기가 될 겁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테슬라가 폭등할 수 있는 하나의 방향으로 정렬되고 있다는 겁니다. 곧 다가올 2026년부터 로보택시 서비스가 확장되고 옵티머스 로봇이 상용화에 진입하는 순간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재평가될 겁니다. 지금 테슬라를 보는 시선은 자동차 제조업이 아닌 인류의 삶을 기술로 혁신하는 거대한 플랫폼 기업으로 바꿔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기까지 테슬라의 시장 전망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이유는 일론 머스크 하나만으로 충분하죠. 일론 머스크의 모든 기업은 하나로 묶일 수 있게 설계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테슬라의 FSD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AI 기술을 통해 학습시키고 이걸 로보택시나 옵티머스에 적용시킬 수 있죠. 그리고 스페이스 X의 위성 기술을 사용해서 지연 없이 빠르고 정확한 GPS를 접목할 수도 있고 이런 서비스를 결제하기 위해 구트위터 X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 금융 인프라를 설계하고 각 사업에 적용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단순히 제가 짜집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일론 머스크가 구상한 거죠. 즉 테슬라 하나를 사면 일론이 운영하는 모든 기업에 투자한 거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테슬라 주가가 아직도 비싸다고 느끼실까요? 테슬라는 아직도 저점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꾸준히 사서 모을 거니까 지금 타이밍에 매수해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마트 가서 쇼핑하다 보면 좋은 물건도 할인을 할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때 싸게 사면 기분 좋지 않으셨나요? 테슬라는 분명 그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물론 테슬라가 안 좋아서 하락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저 기술적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단기적인 변동성은 발생하는데요. 그 타이밍을 맞춰보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 사신 분들은 분할로 진입을 계속 하시면 되고 아직 못 사신 분들은 최적의 타점을 찾아내자는 건데요. 그런데 매수 타점 모두 다 아시다시피 정말 맞추기 쉽지 않겠죠. 그 부분을 제가 도와드릴 건데요.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지난 8년간 시장에서 트레이더로 활동하면서 얻은 정보들을 공유드리랍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트레이더 생활을 시작하기 전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 정말 힘들었던 게 지금처럼 영상을 통해서나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옛날과는 다르게 미디어가 발달했고 여러분들은 영상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재미보다는 시장의 수많은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정보를 접하고 싶어서 또는 단순히 투자를 더 잘하고 싶어서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걸 텐데요. 그래서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제 채널에 도움을 주신 만큼 구독자분들에 한해서만 한정적으로 책의 제본을 발송드릴 건데 제본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진되면 이북으로 전화해서 드릴 예정이고요. 사실 원래는 유튜브를 시작할 때쯤부터 책도 함께 판매하려고 같이 준비를 했던 건데 채널을 키워나가다 보니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이 더 커져서 판매를 과감히 포기하고 구독자분들께 공유를 선택했습니다. 우선 신청 방법 먼저 설명드릴게요. 채널 구독 확인용 댓글로 구독 완료라고 남겨놓아 주시면 제가 대댓글로 링크를 남겨놓을 건데 그 링크를 통해 접속 후 전자책 무료 신청 또는 종목 요청하기 중 원하시는 걸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모바일로 시청 중이신 경우 클릭 후에 자동으로 문자로 넘어가는데 문자 그대로 전송해 주시면 되고 PC는 양식을 작성해 주신 다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항상 댓글은 제가 수시로 확인하고 있지만 늦은 시간대엔 확인이 어려울 때가 있어서 빠르게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로 접속하셔도 동일하게 진행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건 책의 일부분인데 투자가 처음이신 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투자에 해박하신 분들은 지금보다 한 단계라도 더 아실 수 있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는 이론적인 투자 지침과 뻔한 기술적 분석이 아닌 실전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원래는 직접 공유하는 것 대신 영상 업로드로 올리는 것도 생각해봤었는데 지금보다 영상이 더 올라가고 많아지게 되면 일일이 어떤 영상이었는지 영상 몇 분에 무슨 내용이 나왔는지 찾기 번거로우실 것 같아서 제본으로 드리는 걸 선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꼭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트레이더 김준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